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곽종근 특전사령관이죠. 특전사령관은 이제 그 변호인단 하고 이제 그 김병주, 박범계, 박선원 이자들의 그 회유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해라. 이런 이제 그 취재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 이제 뭐 육사 졸업한 선배님들이 제가 방송을 하니까 많은 제보를 해주시는데 그 중에 제가 여러 번 교차 체크를 해서 아주 믿을 만한 제보일 때는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곽종근 특전사령관에 대해서 회유나 협박 이거는 이제 믿을 만한 제보다. 왜? 이미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이 여러 제보가 들어온다고 이게 이미 유상범 의원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이게 보충하는 더 상세한 후에 제보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합니다. 지금 제보해 주신 분의 이야기에는요, 지금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그 안양에 있잖아요. 안양에 수도군단 군사경찰대 구치소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 제보해 주신 분이 제 군인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하니 수도군단 아마 이게 수방사 사령 시야의 수도군단이겠죠. 수도군단 군사경찰대 구치소에 지금 수감이 돼 있다. 이렇게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도 면회가 안 되고요. 변호인한테는 가족들도 면회가 안 된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제보하신 분이 유상범 의원의 발표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건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하면요, 사건 초기에 일단 유상범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그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했어요. 유상범 의원이 직접 이렇게 한 이야기입니다. 유상범 의원이 국민의힘에 이분이 과기부 장관 동생이죠. 유상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그때 발표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민주당 소속 모 의원 소개로 친민주당 성향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사 초반 오염된 진술을 했다는 제보가 있다. 이게 제가 받은 제보하고 똑같잖아요. 민주당이 소속 모 의원 소개. 이게 저는 박범계 의원이 아닌가. 박범계 의원. 이렇게 저는 제보를 받은 거예요. 뭐 아니면 아니라고 해보시고 제보받은 걸 제가 말씀하니까 제가 단정적으로 박범계라고 말을 안 해요. 제보받은 게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친민주당 성향 변호사 오염된 진술을 했다. 이들 변호사는 최초 조사에서 곽종근에게 무리한 진술을 강요한 후에 영장실질심사 직전에 일괄 사임한 의혹까지 있다. 제가 제보받은 바로는 이게 3번 아마 사임이 쓴 걸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사해 볼 수 있죠. 금방 조사되죠.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스모킹 건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변호사가 계속 교체가 된 3번 바뀐 이런 게 제보가 있으니 실제 변호 위임장을 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왜 위임장을 냈다가 다시 사임하고 냈다가 사임하고 이렇게 했는지 이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된다. 그 경위를 조사를 해야 된다. 이거 심각한 문제잖아요. 변호인 선임이 이렇게 바뀔 수 있고 지금 유상범 의원도 그러잖아. 민주당 모 의원 소개로 친민주당 성향 변호사가 와서 오염된 진술을 하고 일괄 사임했다고 실질조사 전에는 이런 게 제보가 제가 듣기로는 구체적으로 3번 정도다 이렇게 들은 거죠. 전 횟수를 더 들은 거고 그 의원이 박범계 의원이라는 거 들은 거고 그 차이가 구체적으로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근데 이 진술도요. 진술도 제일 먼저 찾아가서 유튜브로 공개해버렸잖아요. 한 게 그게 누구냐면 이제 김병주하고요. 그 다음에 박선원입니다. 김병주 별 4개 출신의 민주당 이자각이
곽종건 옛날에 같이 근무한 상사로 있었는가 봐요. 그 다음에 박선원은 뭐 국정원 차장 출신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저는 곽종건 특전사령관을 면담했다고 자기들이 그러잖아요. 유튜브에 놓잖아요. 동영상으로. 면담을 해서 제가 보기에 뭐라고 했겠냐고. 윤 대통령에게 그 책임 부분을 타게 불면 우리 민주당이 너는 이게 선체해서 살려줄게. 분명히 이렇게 회유했지 않겠냐고. 너가 이게 안 물어봤자 너 올해 평생 산다. 이렇게 협박도 했겠죠. 안 봐도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봐도. 아니 저도 이게 왜 갑자기 특전사령관이 민주당 김병주 유튜브 넣어가지고 인터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특전사령관이 우리가 최고의 사령관이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저는 회유 협박이 있은 게 아닌가. 회유 협박이 충분히 의심이 가고 유상범 의원이 폭로한 거에 저는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오늘 들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도 이게 그 제보니까 의혹이니까 그러면 뭘 확인하면 되느냐? 실제 누구 소개로 어떤 변호사가 선임됐다가 사임했는데 왜 그런지 이거는 조사할 수 있잖아요. 변호사는 조사할 수 있잖아요. 이걸 조사해보라는 거죠. 조사해보라. 이걸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말도 좀 엇갈려요. 언론에는 이게 그 김용현 장관의 지시로 국회의원을 끝내라. 김용현 장관의 지시로 돼 있거든요. 근데 또 김병주나 민주당에서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다. 이거 틀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하고 김용현 장관의 지시가 틀리잖아요. 내용이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게 다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됩니다. 실제요. 실제 이런 초기 오염된 진술이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조지호 경찰청장이 뭐 판사 김동연을 체포해라.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로 이미 드러나 버렸잖아요. 왜? 국정원에 홍장원 리스트에는 이게 김동연 판사가 없잖아요. 이거 가지고 얼마나 떠들었냐고. 이것도 오염된 진술일 수 있다. 왜? 조지호 변호사가요. 그 검사장 출신 아닙니까? 전에 한번 제가 따로 방송했잖아. 그 윤석열 대통령 총장 때 견제하려고 민주당에서 나는 이런 게 사람 아닙니까? 따라서 이것도 문제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진우 수방사령관, 이것도 김병주가 유튜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병주가 유튜브로 공개한 게 2명이에요. 곽종건 특전사령관, 그 다음에 이진우 수방사령관. 민주당에서 초기에 변호사 통해서 먼저 접근해서 또 자기들이 국회의원이니까 먼저 면회 접견해서 회유 협박한 이런 의혹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정언을 가지고 또 김용현 장관 공정하게 또 그대로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황당하죠. 김용현 장관의 공소장은요. 또 김용현 장관 듣도 보지도 못하고 질문도 안 받았는데 근데 곽종건, 이진우 그 다음에 경찰청장 조지호 이런 진술을 그대로 김용현 공장에 넣어놓으니까 그러면 김용현 공장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요. 따라서 대통령 측에서 그 속보를 뭐라 했냐. 김용현 공장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이 말은 김용현 장관의 진술이 의심스럽다는 게 아니고 김용현 장관의 공장에 한 40-50페이지 저도 전문 받았어요. 저 전문이 있어요. 거기 보면 여러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진술한 거 이 진술이 의심스럽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김용현 장관이야 있는 그대로 팩트대로 이야기하죠.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따라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곽종건 특전사령관 이 문제인데 여기 지금 가족들 면회도 다 막아놓고요. 완전히 고립이 돼 있는데 초창기에 저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 박선원 의원이 유튜브에서 인터뷰한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수사도 하기 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가가지고 먼저 만나게 하고 그걸 갖다가 유튜브 방송까지 하게 합니까? 일반인들은 못 만나는데 변호사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만나느냐고. 이게 말이 되는 공작이냐고요. 아니 지금 가족도 못 만나게 하면서 왜 김병준을 만나고 박선원을 만나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 변호사 그 사람들이 변호사는 아니잖아요. 변호사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공작입니다. 공작 초창기에 오염 공작이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은 제보는 3번이나 받겠다니 변호사 변경 경위를 조사해 봐야 된다.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은 면회가 되냐? 가족들도 면회가 안 된다는데 왜 면회가 되고 유튜브 방송까지 하느냐? 이 군의 명예나 사기가 완전히 떨어져 버렸잖아요. 특전사령관이 개인 국회 유튜브 넣어가지고 막 질질 잘못했다고 누가 시켰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 제 말은 마침 여기 윤석열 대통령 측도 김용인 공작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진술은 전부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탄핵 심판이나 여기서는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을 직접 정인으로 불러서 직접 이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해유 협박이 있었는지 포함해서 모든에게 그 진실을 밝혀야 된다. 제가 보기에 민주당, 박선원, 김병주 뭐 이런 게 여러 사람들이 초창기에 면회가 했다는 자체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사에 영향을 주는 이런 행위다. 우리 유튜브로 똑똑히 봤지 않습니까? 그부터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되고 이거는 명백하게 저는 초기 수사 좌파 변호사와 그다음에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간에 뭔가 이게 사전에 그 회유 협박으로 있어서 오염된 진술일 가능성이 아주 많다. 원점부터 철저하게 재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이게 이런 장군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계가 윤석열 대통령이 수계라면서 우두머리라면서 근데 우두머리가 아직 아무 조사도 안 받는데 왜 밑에부터 구속합니까? 만약에 윤 대통령이 내란 아니고 무죄 놓으면 밑에 사람들 그러면 이게 죄가 됩니까? 내란이라는 게 다 질서가 있잖아요. 위에 우두머리부터 이게 중요 임무 종사자 그 다음에 부하 수행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왜 밑에 사람부터 구속합니까? 대통령 수사도 안 된대. 그러니까 빨리 석방하고 일단 보석으로 빨리 구속된 사령관들 다 석방하고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가 돼야 밑에 사람들도 이게 죄가 되잖아요. 왜 밑에 사람부터 구속하느냐고. 빨리 석방해라 보석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초창기에 그 면회를 하게 된 경위나 진술의 경위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과 변경 경위 이 모든 걸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